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4월 13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 환불 이력에 대한 신규 가입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거에는 이 환불했던 중간에 환불했던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가입을 허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 좋은 기회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평택촌놈 통합방송 요금 할인 이벤트. 자, 오늘 공지사항에 나갔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통합방송 요금 할인을 3일 동안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 기준으로 99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보시면은 그 자세하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격 자체가 굉장히 그 저렴해졌죠. 그래서 파격적인 그 할인 이벤트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신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새 홈페이지를 런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평택촌놈 전문가 요금을 인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규 홈페이지를 런칭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통합방송을 115만원으로 다시 요금을 인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3일 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로 하는 그 요금이라니까요. 어쨌든 홈페이지 개편 이후의 요금보다 지금 이 3일 동안 하는 게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소멸 및 전문가 서비스 전환. 지금 오래된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전화로 또 전화하셔가지고 잘 물어보시고요. 홈페이지에 내용 나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오펙이 감산에 합의를 했죠. 그래서 뭐 하루에 1000만 배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시 수요보다 공급이 많죠. 예, 그래서 원유 가격이 그렇게 쉽게 상승할 것 같지 않다. 뭐 그런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상황을 보고 계약을 논의하겠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그런 흐름이죠. 최근에는 뭐 20명대, 30명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뭐 좀 애매하죠. 예, 의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갑자기 확 줄어들 수 있냐, 그렇게 싶을 만큼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어제 부활절이었는데 뭐 서울의 대형 교회들에서 엄청나게 또 예배를 했다고 해요. 부활절이 사실 또 그 기독교 쪽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쉽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뭐 그래도 좀 그 예배를 보면서도 거리를 두고 뭐 이렇게 예배를 봤다고 해요. 어쨌든 좀 확산세가 멈춰가지고 학생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사실 계약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우리가 이제 뭐 교회나 이런 그 인원들하고 비교하면은 학생들의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잘못 또 조금 일찍 계약을 했다가 뭐 외국 사례처럼 엄청나게 다시 또 확산이 되거나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좀 먼 얘기고요. 상황을 더 봐야 될 그럴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초반 약세 후에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하락 마감하면서 기술적 고점 가능성이 커졌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은 고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코스닥의 오늘 하락 원인은 역시 수급이 좋지 않았고요. 코스피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시 앞으로는 제약이 관건이다. 왜냐? 오늘도 보면은 제약은 잘 버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점을 또 제약이 뚫고 간다. 그러면은 지수가 크게 빠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역시 코스피가 크게 움직이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피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역시 해외 증시를 볼 수밖에 없겠고요. 수급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미국 선물이 오늘 초반부터 약했죠. 미국이 금요일에 쉬었는데
오늘 미국 선물이 약하다 보니까 그대로 뭐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 이런 쪽의 흐름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특이사항은 코스피는 전기가스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건 좀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전기가스업이 강하다, 그건 시장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뭐 그냥 좀 이슈로 인해서 반등하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역시 전기가스업이 간다는 건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유통업종이 상승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강했어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강한 흐름이었는데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운봉 마감했죠. 보시면은 약했어요. 결국은 시작부터 약했는데 마감하면서 더 약해지는 그런 흐름. 분봉 보시면 뭐 계속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가가 저가다,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종가가 좀 그래도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것과 이렇게 종가가 저가가 되는 건 상당히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오늘 흐름이 상당히 약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도 좋지는 못했습니다. 코스닥도 종가가 저가 둘 다 좋지 못했는데요. 역시 오늘 수급적으로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었어요.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는 흐름.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의미를 둘 만한 게 역시 기관이 많이 매도했다. 이건 최근에 보시면은 기관이 1조 원 넘게 매수한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부터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이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기관이 크게 매수를 안 하는 흐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수가 반등했을 때는 던진다는 거죠. 결국은 길게 끌고 가기 어렵다는 걸 기관들도 잘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보면은 역시 우리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만 열심히 매수하는 흐름. 물론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연기금이 대단합니다. 예, 연기금 그 뚝심이 있어요. 예, 역시 뚝심이 있어야죠. 예. 근데 쓸데없는데 이제 뚝심을 발휘하니까 문제인데, 이게 시장이 계속 가주면은 좋겠죠. 사실 연기금이라는 건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 국민들의 노후 생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는 손실을 봤죠.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작년, 재작년, 자, 2018년 당시에 이제 지수가 상승하면서 수익이 많이 났었죠. 그때 연기금이 엄청나게 흥분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제 뭐 국민들의 연금이 튼튼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2019년부터는 계속 내리막이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예, 구간에서 잘 매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연기금이 워낙 굴리는 돈 자체가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단탄한다거나 그런 건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움직이는 흐름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아쉽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 지수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매수한다는 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보면 시장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런 무너지는 시장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자, 이러면은 여기에서 매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자, 이런 부분에서 좀 적절히 정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좀 아쉽죠. 뭐 물론 연기금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 가가지고 연기금이 성공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좀 아쉽다는 것이죠. 연기금이 사실 2018년, 제가 그 말을 잘못했네요. 2017년까지 수익이 많이 났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2018년부터 계속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계속 매수를 했었다는 것이죠. 아쉽고요. 작년에, 그리고 작년 5월 이후에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연기금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작년 5월, 작년 5월 이후에 엄청나게 매수를 했었죠. 연기금이 보십시오. 당시에 연기금이 어떻습니까? 거의 뭐 1조도 안 되는 그런 매수였는데 12조 넘게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5월 이후에. 자, 보십시오. 그 이전에도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작년 5월부터만 따져보겠습니다. 작년 5월. 자, 5월,
여기에서부터 매수를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라인을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지금도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뭐 이 정도니까 지금 이제 수익이 났다고 그렇게 외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엄청나게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매수한 건 지금까지 전부 다 손실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매수한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과연 맞아 떨어질지 거기에 대한 좀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에서도 계속 매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매수의 어떤 단가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2300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거의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상당히 안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개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흐름이 좋지 않아요. 예, 상당히 좋지 않고요.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좋지 않았었고요. 특히 이제 해외 증시를 보면은 오늘 미국 선물이 약했습니다. 초반부터 약했고요. 그리고 일본도 급락했고요. 그렇다고 중국이 엄청나게 상승해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갈 수가 없었죠.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약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특이사항 코스피는 전기가스 업종이 강했죠. 종목들이 괜찮았어요. 특히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조금 강했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종이 움직였는데요. 업종이 움직였다기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혼자서 움직였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한국가스공사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죠. 이슈로 인해서 움직였으니까 적당히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 반등할 때 같이 반등했었던 그 정도 흐름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 후보 물질을 확보를 했다.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도 움직이고요. 그리고 또 합병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적당한 대응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단기적으로 지수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어요. 이게 지수하고 상관없이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최근의 흐름 자체는 지수하고 연동하는 흐름, 그래서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특별히 강하게 계속 갈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강하죠. 그동안 상승 많이 나왔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당히 던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가져도 좋고 아니면 꺾이는 흐름 나오면은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확실하게 밀리면은 그때 단기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이슈가 있어서요. 당분간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정받으면 뭐 없는 분들은 접근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금일 복귀와 내일 좋은 현물은 개별주 공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수 전망입니다. 코스피는 고점 확인 단계고요. 고점 기록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막판으로 가면서 더 밀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만큼 나온 상태에서 확실하게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은 고점 기록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물론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응은 이렇습니다. 현물은 총선 테마는 내일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뭐 다른 테마주들은 충분히 순환매 나오니까 가격 조정 확실하게 받은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생은 역시 추세는 하방향이고요. 그리고 장중 매매는 양방향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은 지금 오늘 보시면은 확 꺾였어요. 이제 일요일 무료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장 점검에서 1830을 이탈하면은 고점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좀 밀리는 흐름이었고요. 일단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는데 의외로 반대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과매수에 대한 후유증 정도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고점을 찍었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고점 1860이라고 얼마 차이 안 나요. 하루만 반등하면 금방 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살아있다고 보고요.
1800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거의 확인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수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은 위에서는 좀 어떤 그 파생 쪽은 아래쪽으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역시 관건은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꺾여버리면은 그때는 뭐 완전히 밀리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하루 정도 더 밀리고 한국이 더 하루 정도 더 밀린다 그러면은 고점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지금은 한 60% 정도 가능성 보고요. 하루 정도 더 이 정도 운봉만 한 번 더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역시 7, 80% 이상으로 확 이렇게 가능성이 확률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찍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반등했을 때는 파생은 하방 쪽으로 좀 쌓아가는 것들을 해보자 뭐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현물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 이제 수요일이죠. 그래서 내일까지는 총선 테마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테마주들은 순환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4월 13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